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종편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뭐 저녁 식사도 다 하셨을 것 같고요. 뭐 차분하게 제 방송 한번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을 맞이해서 전방 부대를 직접 방문해서 격려 행사를 가졌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이가 이번에 이재명의 영장 기각을 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한동안 좀 조용했나 싶더니 드디어 이제 본성을 못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이는 뭐 중이 뭐 그러니까 이제 이 절간이 싫으면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이준석이가 자기의 정치적인 주가는 역시 현 여권의 심장부를 직접 겨누는 것이 내 정치적 주가를 올리는 길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싸잡아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고를요 계속해서 치고 있는데, 이준석이 가지고 표를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준석이는 떠나라, 그거 갖고 정치적 주가 올리라고 하지 말고 국민의힘도 말이죠, 이준석 그냥 내쳐라. 간단하게 정리할 것은 미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이런 이준석이가, 왜냐하면 대선 때도 이준석이 아주 그 더러운 기준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러한 더러운 기준을 어디로 가지를 않아요. 이재명의 조폭 기질 여전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가짜뉴스 기질 여전히 계속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이준석도, 그러고 보니까 뭐 이준석이 하는 거리 보면은 이재명하고 도찐개찐 비슷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임박해서 내치지 말고 지금부터 정리를 해서 다시 징계 국면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야, 너 절 떠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징계를 제대로 한번 징계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품위유지 위반으로 해서 징계 조치를 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번에 영장 기각을 가지고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여기에 불을 지르는 이준석의 더러운 기질, 더 이상 제 생각은요 용납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를 저지르는 이준석에 대해서 말이죠, 정유라가 제대로 딱 공격하고 나섰어요. 야, 너는 롤게임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마. 네 수준이 낮아. 점잖하게 한 말이 일격을 가했는데, 이 관련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말이죠, 이 코스피 지수가 과연 이제 연말이 되면, 왜냐면 벌써 이제 10월이잖아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남은 4분기에는 어느 종목이 좀 좋을 것인지, 저는 뭐 증권에 아는 것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요. 이게 조선일보 탑 뉴스로 지금 온라인 사상에 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뉴스를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취재 기자들은 전문가라고 저는 판단하고, 전문가들이 다양한 그야말로 증권 전문가들의 쭉 취재를 해서 심층 취재해서 분석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러분께 브리핑 해드리는 수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영주 변호사가 이제 이 민주당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보수 우익의 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어요. 그 대변하는 방법은 이제 플래카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수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부산과 대구에 한 100군데의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 전사로서의 이미지를 지금 고양시키고 있는데, 자, 그 플래카드, 여기에서 이제 문재인 철저히 수사하라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이고 퇴임 대통령 예우를 좀 회복해라, 요거를 강력히 지금 호소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쭉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요, 윤 대통령이 오늘 말이죠, 지금 이제 전방 부대, 그러니까 서부전선 최전방에 있는 연천, 그 서부전선인 경기도 연천의 육군 제25사단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이종섭 장관하고 박정환 육참총장, 그리고 조태영 안보실장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병들 격려 오찬을 갖고, 그리고 직접 비져간 피자하고 송편을 현장에서 이렇게 같이 드시면서 장병들을 아주 아낌없는 격려와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화면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철책선, 직접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윤 대통령 선글라스 낀 거는 저도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아주 역시 최고사령관의 냄새가 아주 이 선글라스에서 확연히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자, 이 장병들하고요 셀카를 찍으면서 아주 굉장히 흐뭇해하는 이 모습이 되겠고요. 격의 없이 대하는 이 대통령의 모습이 아닌가 싶고, 직접 이 사병한테 지금 이 코카콜라인가요? 이 코카콜라를 따라
주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그 치킨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카콜라 요걸 가지고 이제 송편이랑 이 격려 행사를 갖고 있는 것이고, 격려 행사에 앞서서 이렇게 이제 직접 격려 말씀, 당부의 말씀을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는 이제 그 철책선에서 이 사단장으로부터 직접 현장 상황을 설명받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방문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과연 뭐라고 이제 당부와 격려를 했는지, 그래서 이 최전방 이 GOP 경제작전에 전념하고 있는 최성진 사단장이야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한다. 그리고 항상 싸우면 이기는 상승 비룡부대 자랑스럽다.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든든하게 생각할 거다. 그리고 최선진 사단장으로부터 저기는 어디냐? 북한 지피냐? 이런 질문도 했고요. 그리고 한 장면이 매스컴에서 본 것보다도 대통령이 더 젊어 보이십니다. 그래서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촌의 병영식당에서 이 간담회를 갖고요. 정말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이 많다. 후생이 조금 더 나아졌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정말 전투력을 최대한 제고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늠름한 모습을 보니까 이게 진정한 애국심이고 조국과 가족과 국민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예,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직접 참모들이 가져온 피자하고 송편을 장병들에게 내놓으면서 여러분들 숙소라든지 이런 걸 다 둘러보고 침상도 가보고 싶다. 예, 그리고 군 급식이 요즘 어떤지도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군생활이 나중에 인생을 펴나갈 때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부모하고는 언제 통화했느냐, 송편은 좀 먹었느냐, 이렇게 자상하게 관심을 표명했고요. 장병들이 대통령님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피자, 콜라를 아주 맛있게 들었다. 이러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이 장병들이 20대 초반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60년생이니까 60 이제 3세. 거의 이 자식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 뿌듯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그 슬하에 자녀들이 이제 군에 가 있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텐데, 지금 군인들 굉장히 사병이든 장교든 든든하게 근무를 잘할 것이고, 후생 복지 문제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걱정들 안 해도 잘 지낼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제 아들이 이제 군대 갔을 때, 오래간만에 진짜 군대 간 그 아들을 보니까 대견스럽기도 하고 또 항상 걱정되죠. 예, 그거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통된 심정일 텐데,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한 군대이고, 그리고 또 후생 복지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이 부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교들 후생 복지 그리고 봉급 사병들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그냥 국가에 믿고 열심히 근무하는 것이 근무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물론 그렇게 여러분들 이미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는 주제를 바꿔서 이준석 관련 얘기를 하겠는데요. 자, 이준석이가 지금 이제 이 롤 게임에 빗대서 지금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요거를 가지고 아주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예, 롤게임에 빗대서. 그러다가 정유한테 얻어맞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올렸느냐? 현재 상황은 게임 시작부터 게임 용어라서 저는 솔직히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전혀 모릅니다. 게임을 제가 이런 이 온라인 게임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예, 현재 상황은 게임 시작부터 탑이랑 바텀이랑 다 비우고 이재명 갱 간 것이다. 이게 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상단 길목이 있고 바텀은 하단 길목, 그리고 이제 갱 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을 지원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재명의 구속에만 집중적으로 이 역량을 투입한 걸, 요거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탈피라고 하는 것은 체력이 이제 거의 바닥난 상태를 의미하는 게임 용어라고 그래요. 탈피 만들어 놓고 한 사람에게 막타 몰아줘서, 즉 막타는요, 공로가 인정되는 마지막 타격을, 그러니까 이재명한테요, 이재명이 지금 완전히 탈진한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너무나 많은 수사를 했다 이거죠.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 타격, 즉 영장 심사대까지 불러왔는데
그렇게 해서 한동훈 장관을 영웅을 만들려다가 역킬 당했다. 즉 역공상에서 죽었다는 거죠. 당해가지고 지금 이재명이가 살아서 우물간 것이다. 즉 본진에 올라간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구속을 피하고 이제 정치적 공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요 점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에 대해서는 마지막 쓰러지기까지 버텨갖고 살아났으니 너는 훌륭한 영웅이 된 것이고, 그렇게 이재명이를 잡으려다가 거꾸로 잡힌 한동훈 장관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요거를 강조한 걸로 보여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게임하면 되는데 초반부터 정신 나간 인간들이 이따위 전술을 해놓고서 해놓은 게 개탄스럽다. 예, 여기서요. 정신 나간 인간이래요. 정신 나간 인간들. 여기 정신 나간 인간들이면 당연히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 이어서 검찰총장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 이 정신 나간 인간이 바로 이준석인데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똑같이 됐어요. 이제 사촌이 됐어요. 형제지간이 된 것 같아요. 사촌이 아니고 더 사촌보다 가까운 형제지간. 그래서 널찍한 전장을 두고 한 곳에만 관심이 끌려서 억으로 관심을 끌려서 몰려다녔다. 그러면서 여당을 비판하고 있고 지금 여권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만 집중 공격한 것이 실책이다. 이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참고적으로요. 이준석이는 이미 지난달 26일 날도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아서 영장 발부가 안 된다면 검찰과 한당관 둘 다 타격이다. 그래서 그러면 민주당이 바로 장관 탄핵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한 바 있고 기각된 날인 27일 날도 YTN의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했어요.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서 민주당에 상당히 도발을 많이 했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믿는 게 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검찰이 2년 동안 도대체 뭐 했냐. 그러면서요. 이재명의 혐의 중에 대북송금을 제외하고 백현동, 성남FC, 대장동까지 난 솔직히 지자체 장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행정행위 범위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검찰 수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한 바 있어요. 요 얘기는요. 이재명이가 한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재명이도 그러잖아요. 아니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부패 카르텔 속으로 몰아넣는 현 여권, 즉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잘못했다. 이게 이재명의 프레임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행위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 모르겠다. 야, 이거 이준석이요. 한마디로 참 이 논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이거는 인성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강사빈인데요. 이 강사빈 이분은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준석 대표 생각처럼 가벼운 것이 아니다. 전술이 어쩌고 정치가 어쩌고 오늘날 문제 자체가 아니다.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까 좀 이준석의 이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 SNS에 올려놓은 거예요. 탑이랑 바텀 다 비우고 그러니까 위아래는 다 비워놓고 미드에다가 이재명을 갖다 가둬놓고서 몰았는데 결국 이 기각이 되니까 이재명이가 튀어나간 거, 살아나간 거 아니냐. 그래서 거꾸로 한동훈 장관이 역킬 당했다.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SNS 글을 남겨놓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강사빈 상근 부대변인이 지금 전술이 어쩌고 정치가 어쩌고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야. 마찬가지로 직격을 가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 예,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명백히 이재명의 중대 범죄행위고 정치 영역에서 해소하고자 돌파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 당의 대표까지 지낸 분이 앞장서서 이재명의 중대 범죄 혐의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이야말로 개탄스럽다. 예, 강사민 상근 부대변인의 이러한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이제 게임 용어로 복잡하게, 그러니까 이 여기는 이렇게 이제 게임 용어를 쓴 거는요. 지금 여권, 너희들은 이런 거 모르지? 너희들은 지금 게임 용어도 모르니까 2030하고 너희들은 소통할 수 없어. 나밖에는 여권에서는 2030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정치적인 이 주가, 이거 무시하려 들지 마.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대구에서 내가 나올 수 있게 나한테 대구에다가 공천을 줘. 이렇게 압박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러니까 여거에 대해서 이제 정윤아 씨가 바로 직격을 날렸습니다. 준석군, 브론즈2 야수호 원챔할 것 같다. 예, 이 얘기는요. 그러니까 롤게임 단계 중에서 최하위 수준만 거명해놓고서 왜 고수의 가냐. 그러면서요. 준석군 롤 안 해봤군. 이렇게 딱 한마디로
딱 직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유라는요, 이미 이준석이가요, 당대표 경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한다고 딱 역설을 하니까 한 데 대해서 이 정유라 씨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은 나의 적이다. 그래서 이재명이를 이미 적으로 규정한 바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죠. 정유라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그야말로 이 꽝 잡는 게 매라고요. 이준석이 잡을 매는 이제 정유라가 아닌가. 그래서 정유라한테 내 역할을 좀 맡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참 기가 막힌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 이준석이 정유라 씨가요, 제대로 앞으로 가경을 하십시오. 예. 그래서 딱 닦아 세우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추석을 계기로 해서 고영주 변호사가 지금 대대적인 플래카드 정치를 하고 있다. 이 점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부산과 대구, 광역시 50곳이에요. 100곳의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이번 걸은 플래카드는요, 우선 하나는요, 이제 요건데, 여러분들, 자, 이거 다 보이시죠? 문재인의 반국가적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플래카드 하나는요, 제가 이것도 조금 자료화면을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시리라 믿는데, 이 정도면 잘 보이실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그리고 퇴임 대통령의 예우회복, 자유민당이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이러한 이 플래카드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플래카드를 말이죠. 지금 이제 광역시인 대구광역시, 그 다음에 대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 그러니까 우리 보수 우파의 심장 부문이라 할 수 있는데 50군데 이거를 내걸었어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청, 법원, 제가 이제 부산, 이게 이제 요렇게 너무 이쁘게 딱 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 실감이 좀 안 나실 텐데, 자, 요런 식으로 플래카드를 거는 겁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딱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 자유민당이 확실히 챙긴다. 요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부산, 대구, 이쪽에 50군데씩 요거를 갖다 이제 걸었어요.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문재인의 반국가적 행위 철저히 수사하라. 이런 내용들 이렇게 이제 실주를 딱 걸어놓으면 이런 식의 이제 이 플래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주 뭐 잘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는요, 검찰청, 법원, 선관위, 아시아 경기장, 그리고 사직 야구장, 부산광역시청 앞 부산시민공원, 백병호 사거리, 롯데마트, 청과물시장, 엄금, 신평역, 신평공단, 다대포 지하철역, 낙조분세, 그리고 대구시에는요, 동대구역 광장하고 동대구역 복합터미널 신세계백화점, 동대구역 앞 동부소방서, 법원 등기소, 제2작전사령부, 그리고 이제 동대구 테크노파크, 이런 데 50곳을 실었어요. 50곳에다가 이거를 개청을 했고요. 이번에 협력해준 후원단체는 서울구 19회의 애국 동지회가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고영주 자유민주당 이런 플래카드 정치 상당히 신선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종종 여러분께 보도해 드렸는데, 이 플래카드가 주는 이 홍보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하고 생각하는 것과 거의 같은, 예, 그리고 당시 상황에서 제일 뜨거운 이슈를 그 플래카드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제가 종종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어요. 참고가 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이제 4.4 분기를 앞두고 이제 각 증권사들이 추천하고 있는 주요 업종, 예, 이게 지금 여의도 증권가 모습인데요. 제가 이 사진으로는 전 뭐 증권 안 해서 그런지 오래간만에 보는데 여의도가 아주 야경인데, 뭐 하여튼 이렇게 증권가가 아주 불이 환하게 불타오르는 장면인 것 같아서, 주식하는 사람들은 저 재미로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적으로 코스피 지수 이제 연말을 계기로 해서 4분기 보면은요, 한 쭉 보면은 최저선이 KB증권의 경우는 2350, 그리고 최고선도 KB증권의 2800, 그래서 NH투자증권은 2450에서 2750, 삼성증권은 2400에서 2700, 한국투자증권은 2500에서 2800, 신한투자증권은 2400에서 2700, KB증권 말씀드렸고, 메리츠증권 2500에서 2700, 요렇게 해서
이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이 흐름이 되고 있고요.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미 연방 정부의 셧다운, 국제 유가, 그리고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거 이런 것들이 코스피를 좀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가 좀 이 탈동조화 현상을 보일 것이다. 예. 이러한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박스권을 지금 형성할 것이다. 그리고요, 이 관심 업종, 주요 업종을 보면 말이죠. 여러분들 이제 저 장면을 보시면 뭐 눈에 글자까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NH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반도체하고 인터넷, 그다음에 면세점과 카지노 이런 업종이 이제 아주 관심을 가질 업종이 아니냐. 그리고 삼성증권도 반도체하고 조선기계, 금융주,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권도 금융, 정유, 조선, 신한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철강, 기계, 음식료, 자동차, 그 KB증권은 반도체, 우주항공, 엔터하고 레저, 친환경, 그리고 메리츠증권은 반도체하고 헬스케어, 미래에셋증권도 반도체하고 엔터테인먼트하고 헬스케어, 2차 전지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주 업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요, 참고적으로 이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요, 4분기 코스피는 이제 박스권을 맴돌 것이다. 예. 그래서 이 미래에셋증권을 제외한 증권사, 주요 증권사 6곳 의견을 종합보면은 4분기 코스피는 2,400에서 2,800 사이 박스권에 머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박스권을 예상하는 이유는 4분기부터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겠지만은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변수들이 상당하다. 그래서 이 변수로서는 나쁜 변수가 되겠죠.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제일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국제 유가 상승도 이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증권사 7곳 중에 5곳에서 반도체에 주목하고 있고 헬스케어고 조선도 전망이 밝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요, 헬스케어하고 조선 4분기에 눈여겨볼 제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NH투자증권은요, 중국 단체 관계국의 복귀를 이유로 면세점 업종을, 그리고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은 증시 불확실성을 상쇄할 수 있는 고배당 주식인 금융업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저는 뭐 주식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있는 그대로 기사 그대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고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좀 괜찮으면 언젠가 제가 한 번 정도는 이 주식 전문가들 아니면 경제 전문가를 모셔서 그분들의 직접 의견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그런 이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